네, 제가 알기로 올해 원서 접수 기간이 곧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외국민 수험생들에게 입시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상학번 새내기 중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이상훈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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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24학번 이상훈이고 재외국민 3년증의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재외국민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흔히 3특이라고 불리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와 12특이라고 불리는 초중고교 전과정 해외 이수자입니다. 말씀은 해주셨지만 상훈 학생은 어느 쪽인지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3년증이라고 불리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을 통해 연세대학교에 합격했고요. 중국 베이징에서 중학교 도중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제출 서류나 입시 과정이 기존과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많이 달라서 아무래도 좀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반영이 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소위 수시나 정시랑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육과정이 IB 그리고 AP인데요. 대부분 이제 IB나 AP를 메인으로 제출해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스펙들, 그 세부적인 스펙들을 제출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합격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류나 입시 과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다른데 입시 준비 과정이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수시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입시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인 입시 전형이랑은 다르게 아무래도 해외에서 입학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특이한 서류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라든지 해외 고등학교 학사 계획표라든지 부모님이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뭐 일을 했는지 혹은 뭐 세금 관련해서도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서류들을 보편적으로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무더기로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1차 평가를 서류 100%로 진행을 하고 2차 평가를 대부분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 정도로 해서 대지문 기반 면접으로 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필 시험을 통해서 입학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7월에 시작돼서 9월에 최초 합이 발표되고 추가 합격이 12월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추가 합격을 보통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물론 정시나 수시를 경험하지 않으셨지만 주변 동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감하는 재외국민 전형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재외국민 전형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정시나 수시 같은 이런 일반적인 전형에 비교했을 때 좀 적다는 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점점 하위권으로 갈수록 자리가 더 많이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좀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그 최초 합격이 된다면 발표를 9월에 하기 때문에 개강 전까지 반년간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서 여행을 가거나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재외국민 전형의 단점이라고 하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수록 뽑는 지원자의 수가 일반 학과 기준으로 이제 한 명에서 많아도 3명 정도를 뽑기 때문에 좀 운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표본이 좀 적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본인이랑 같은 전공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이제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좀 대학을 지원할수록 운적인 요소가 커진다는 단점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영어나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등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보다 상당히 유리하고 과학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학이 훨씬 더 어렵다고 느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집 요강을 보니까 재외국민 전형, 특히 3특 같은 경우는 공대 전체에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과들이 선택지에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산업공학과 입학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당시에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었고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을 올라가면서 화학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게 돼서 결국 해외 대학교들은 화학과를 적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3으로 올라가고 고3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뭔가 뚜렷하게 하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공대를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산업공학과 특성상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갈래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산업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촬영을 준비하면서 모집 요강을 봤더니 어학 성적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학 성적 자랑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어학 성적은 SAT, 토플 그리고 HSK라고 중국어 자격 시험인데 그렇게 굉장히 고득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다른 학교에 다니시다가 일종의 반수를 거쳐서 우리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신 걸로 알게 됐는데요.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나름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채널이니까 우리 학교의 좋은 쪽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후에 NUS라고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화학과를 잠시 다니다가 연세대학교로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행사나 이런 술 문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는 아카라카나 아니면 고려대학교랑 함께 진행하는 연고전 혹은 합동응원전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래도 해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학우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네, 술 문화도 이렇게 술 게임이 있고 되게 단체로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방에서 뭐 양주랑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술 문화가 있기 때문에 행사 문화랑 술 문화가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연세대학교 최초 합격이 돼서 9월 중순 정도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에 붙어서 굉장히 기뻤지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외에서 대학교를 다닌다는 메리트도 있고 랭킹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전망에 대해서 비교해봤을 때 싱가포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여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당시만 해도 이제 자국민 보호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그래서 취업할 때도 해외에서 취업하는 게 불리할 거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교를 다니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돼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외국민 수험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네, 제가 알기로 올해 원서 접수 기간이 곧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빈약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외국민 수험생들에게 입시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학생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름 재외국민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은 사명감 때문인지 긴장을 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외국민 전형 합격자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